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여러분, 히어로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로맨스보다 히어로물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을 바로잡는 정의 구현을 통쾌하게 보여주는 것 때문입니다. 히어로물 영화에선 공식이 있죠. 자신도 몰랐던 타고난 영웅적 면모를 자기가 그 사실을 숨긴 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꼭 이럴 때 히어로에겐 시련이 닥치죠. 바로 사회의 적이자 온갖 나쁜 짓을 일삼고 다니는 바로 히어로의 적, 바로 빌런입니다. 자신에게 피해가 없지만 히어로는 언제나 사람들을 위해 빌런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쫓아가 통쾌하게 복수하고 맙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경제위기나 실업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영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히어로 바람이 불기도 했었죠. 영화 속 히어로 하면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잘생긴 외모?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주변 사람에겐 자신의 능력을 쉽게 보여주지 않고 그들이 알 수 없게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배려심, 그리고 정의 실현을 위해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야 히어로로 인정받을 수 있죠. 히어로는 영화 속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버스에 깔린 여고생을 구하기 위해 온 동네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 다 같이 모여 여고생을 구해내고, 놓쳐버린 공을 잡기 위해 도로로 뛰어든 어린아이를 온몸으로 구한 살신 성인의 영웅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면 아직 세상은 살만하구나 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히어로에게 있어 빌런은 원수지간이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때문에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죠. 가까운 사람 혹은 친구와 가족은 보통 빌런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 오랜 시간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줘야 하고 사랑해줘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가족이 빌런이라고 상상하긴 사실 힘들죠. 근데 저는 30년 인생을 사는 동안 제 인생 최대의 빌런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이인 사람들이 말이죠. 내 인생 최악의 빌런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사실 저는 엄마로부터 히어로 DNA 유전자를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 엄마는 정말 배트맨,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을 불사하고도 지키는 훌륭한 엄마이자 이 시대의 히어로였습니다. 시장 노점상 할머니들이 채소를 팔기 위해 나온 걸 보면 그걸 지나치지 못해 그 자리에서 몽땅 사버리는 플렉스를 하면서도 자신을 꾸미거나 자신을 위해 투자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는 분이셨죠. 엄마의 히어로 면모는 셀 수 없이 많지만 저희 가족의 목숨을 살린 엄마의 이야기는 신문에도 날 만큼 큰 화제가 되었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쯤으로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집이 좁긴 했지만 저희 식구는 함께 이렇게 있는 것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모두 잠든 시각, 엄마는 늘 촛불을 켜놓고 하루 종일 일만 하셨습니다. 엄마, 뭐해? 다 했어. 얼른 자. 엄마, 선생님이 그러는데 어두운 데서 공부하거나 뭘 보면 눈이 엄청 나빠진대. 엄마 눈 나빠지면 어떡해? 너희들 잠 깰까봐 그러지. 알았어, 우리 딸. 엄마 이제 잘게. 그때 엄마와 저의 대화를 들은 막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촛불 끄지 마. 무섭단 말이야. 야, 그러다 불나면 어떡해. 자, 빨리. 싫어. 알았어. 엄마가 우리 막둥이 잠드는 거 보고 잘게. 걱정 마. 불 안 꺼. 그때 막내를 좀 더 혼내고 제가 재웠어야 했는데 결국 엄마는 막내의 투정 때문에 촛불을 켠 채로 밤새 일을 하셨고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내 때문에 바닥에 두었던 촛불이 막내의 몸부림 때문에 결국 넘어졌고 저희 집은 한순간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엄마, 엄마. 그래, 엄마야.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엄마가 구해줄게. 엄마는 바로 마당으로 나가 온몸에 차디찬 물을 뿌리고 다시 불이 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은 삽시간으로 번졌고 아빠는 연기 때문에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 또한 이러다 죽겠구나 하고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였죠. 그때 엄마는 자신의 체구보다 2배나 무거운 아빠를 등에 업고 동생과 저를 손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살 때만 해도 집이 작다는 생각을 했지만 화마 속에서 집을 빠져나가는 건 정말 너무너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막막했습니다. 엄마는 저희 가족을 온몸으로 지키기 위해 집을 빠져나왔고 결국 저희 가족은 무사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정신을 좀 차리고 마당에 누워있는 엄마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 누워 계셨습니다. 손, 발, 다리, 그리고 얼굴까지. 저에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엄마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엄마는 정신을 잃은 것 같아 보였지만 희미한 목소리로 우리 가족이 무사한지 그 걱정뿐이었습니다. 바르나, 아빠는, 그리고 동생은... 엄마, 우리는 다 괜찮아. 엄마 아파서 어떡해. 엄만, 우리 가족만 무사하다면 그걸로 됐어. 그걸로 됐어. 엄마는 결국 정신을 잃으셨고 6개월 동안 화상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엄마의 이 활약상은 동네방네 소문이 났고 결국 전국 방송까지 타게 됐죠. 화마가 집어삼킨 단칸방. 여기는 내 식구가 행복하게 살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화재로 인해 온 가족이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화재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이 불을 뚫고 자신의 가족을 지켰던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 반전여 씨였습니다.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가족만 살릴 수 있다면 불 같은 건 하나도 무섭지 않았죠. 사실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게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저 혼자 3사람을 다 구하다니. 정말 하늘이 도우셨죠. 오직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마음 하나로 살신성인한 반전여 씨. 반전여 씨야말로 우리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영웅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까지 OMG 방송 김민재였습니다. 신문에 방송에 엄마는 영웅엄마로 불리게 됐고 엄마가 하던 작은 분식점은 영웅엄마의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이제는 어엿한 큰 식당의 사장님이 되셨죠. 전 그런 엄마를 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을 기르자고.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엄마를 기쁘게 해주는 일이 뭐가 있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전 회사에서 사내 커플로 만난 남자친구와 10년 연애를 한 끝에 프로포즈를 받게 되었고 결혼이란 것을 해볼까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떠난다는 것이 마음이 쓰였고 제가 결혼을 한다면 많이 적적하실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이란 걸 해볼까? 결혼? 아이고 좋지. 누군데? 뭐하는 사람인데? 오래됐어. 같은 회사 사람. 그러면 엄마한테 당장 소개를 했었어야지. 아이고, 내 새끼 기특해. 아직 생각 중이야. 전 제가 결혼을 한다는 건 사실 상상도 안 했습니다. 그냥 엄마랑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남자친구의 적극적인 프로포즈가 제 마음을 움직였죠. 바르나, 결혼하자. 응? 결혼하면 경력도 단절될 거고 엄마도 걱정되고. 장모님은 내가 잘 모실 거야. 우리 엄마처럼. 정말이야. 정말이지? 근데 당신 어머님도 날 좋아하실까? 당근이지. 우리 엄마는 내가 좋다는 건 다 좋다고 하는 분이야.
우리 바르냐? 당근 우리 엄마한테는 100점 며느리지. 전 남편의 극성스러운 프로포즈에 결국 결혼을 허락했고 저희는 상견례 날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예전 사고로 생긴 얼굴의 화상 자국 때문에 신경이 쓰인 모양이었던지 파우더를 바르고 또 바르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를 뒤에서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자꾸 가리지 마. 그래도 오늘이 어떤 자리인데.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성형을 좀 할 걸 그랬다. 사는 게 뭐라고. 자식 시집 보내는 자리에 내 얼굴을 보니 창피하구나. 난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 엄마의 그 아름다운 흉터가 우리 가족을 살렸고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엄마가 없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거라고. 아유, 이렇게 좋은 날 왜 울어? 알았으니까 가자. 시간 늦겠다. 너희 시어머니도 엄마 이런 모습 결국은 알게 될 건데 일찍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딸이 워낙에 잘났으니 엄마야 아무래도 괜찮지 뭐. 그렇게 엄마와 저는 약속 장소로 향했고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아유, 일찍 와 계셨네요. 시간 맞춰서 온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보통 시간 약속 10분 전에 오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라이 엄마입니다. 아, 네. 저 바른이 엄마입니다. 시어머니의 첫 인상은 말 그대로 강렬 그 자체였습니다. 첫 인사부터 저희 모녀를 압도했고 덕분에 식사 자리는 찬바람이 쌩쌩 불었습니다. 그래, 바른이는 우리 라이랑 같은 회사에 다닌다고? 네, 같은 해에 입사했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썼겠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회사 경험 삼아 다니면 됐지? 커리어를 쌓는다니 그런 거 통하지 않죠. 유리천장. 결국엔 여자들은 그 유리천장을 깰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자들은 못 따라가죠. 그건 맞지 사실. 전 시어머니가 저런 생각을 가진 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맞장구 치는 남편 또한 너무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저희 엄마가 아니었죠. 엄마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똑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바른이도 대리가 일찍 된 편이고 앞으로 박사 과정도 하고 싶어 해서 결혼하고도 라이 군이랑 서로 발전하는 부부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박사요? 아니,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살림부터 배워야죠. 박사는 무슨... 좀 과하신 거 아니세요? 물론 살림부터 배우는 게 맞죠. 그 다음에 일단 여자는 결혼하면 살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 다음 일은 그 다음 생각할 문제죠. 네, 맞습니다, 사부인. 그런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얼굴 한쪽이 왜 그러신 거예요? 전 정말 이 아줌마가 미쳤나 하고 일어서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엄마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어도 처음 본 자리에서 어떻게 엄마의 흉터 자국을 저렇게 대놓고 물어보다뇨.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뭐? 내가 뭐가 지나치다는 거니? 사부인 얼굴에 흉터가 왜 생겼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참네. 어머님, 저희 엄마의 이 흉터는 저희 온 가족을 살린 자랑스러운 훈장과도 같은 거예요. 남들이 함부로 생각하고 이상하게 쳐다볼 그런 흉측한 흉터가 아니라고요. 바르나. 엄마 맞잖아. 아유, 사부인 죄송합니다. 제가 얘를 너무 버릇없이 키웠습니다. 노여움 푸시고 우리 바른이 잘 부탁드려요. 저도 실례를 했네요.
사람 외모 가지고 쉽게 말하는 거 아닌데.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일이라면 예민해서 그런 거니 화 푸세요, 사부인. 결국 잘못한 것도 없는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사과를 했고 겨우겨우 시어머니와 상견례를 마치고 저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오늘 아무리 예비 시어머니지만 한 대 쥐어받고 싶었어. 그래도 마지막에 사과를 해서 참은 거야. 바르나, 시어머니는 다 그래. 네 동생 장가 갈 때 나도 시어머니가 되면 아마 저럴걸. 엄만 절대 아니야. 엄만 완전 천사 시어머니일걸? 나도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났으면. 얘는 별소리를 다 하네. 사부인 좋은 분 같더라. 그러니 시집 가서 잘해.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 정말 친정엄마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랐습니다. 엄마는 제게 영원히 영웅이었으니까요. 결국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는 부부가 됐습니다. 사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저희는 분가를 했고 시어머니와 거리상으로 떨어져 사니까 크게 부딪힐 일은 없다고 생각했죠. 신혼집 짐 정리를 하고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갔습니다. 남편은 구청 가는 내내 얼굴에 웃음기가 가시질 않았죠.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는 길이 뭔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저기, 자기야. 나 정말 한 달만 쉬고 회사 가는 거 맞지? 그럼. 정말이지? 그래, 얼른 가자. 난 빨리 우리가 정식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어. 빨리 가자. 그런데 구청에 도착했을 때 많이 본 실루엣이 점점 저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벌써 와 있었네? 시어머니? 아니, 혼인신고하는데 시어머니가 원래 따라오는 건가? 우리 엄마도 불렀어야 하는 건가? 하고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이 역사적인 순간에 엄마가 빠지면 안 되잖아. 자, 빨리 서류부터 쓰러 가자. 전 남편의 손에 이끌려 서류를 써내려갔고 이제 마지막으로 혼인신고를 마무리할 도장 찍는 일만 남겨놓고 있었죠. 자, 얼른 찍어. 나 많이 사랑해 줄 거지? 아니 몇 번을 말해. 얼른 찍어. 저는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된 순간 저희를 가만히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말이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가시밭길이 되겠구나 생각했죠. 이제 너는 내 며느리야, 법적으로. 그런 말 들어봤지? 본디 며느리는 시댁의 노예나 다름없이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 혼인신고는 네 정신과 몸, 너의 모든 것을 시댁에 바친다는 하나의 약속이야. 그러니 명심하고 도시 집안의 며느리면 도시 집안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 알겠니? 전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었지만 시어머니들은 다 그렇다는 소리에 그냥 군기 잡으려고 그러나 보다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원래 며느리 새로 들어오면 뭔가 시어머니란 존재가 굉장히 대단하고 감히 덤빌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전 저보다 어른이시니 비위를 맞춰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시어머니와 제 모습을 본 남편이 옆에서 키득키득거리며 웃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사이코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사를 날렸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어머님. 바른이 너 이제 죽었다. 얘가 우리 엄마가 장난인 줄 아나 봐. 너무 웃겨. 전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고 곧 잡아먹을 듯이 바라보는 시어머니와 그걸 재밌다는 듯 구경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전 집에 와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아까 그게 무슨 소리야? 뭐, 내가 앞으로 죽었다니
무슨 소리냐고. 말 그대로야. 뭐? 너 우리 엄마 딱 보면 각이 나오지 않니? 우리 엄마의 시집살이라 아마 헬헬헬 그 자체를 맛볼 거야. 넌 내가 그런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보려고 나랑 결혼했어? 내가 거짓말한 건 없어. 난 널 좋아했고 또 네가 분가에서 살고 싶다고 해서 분가했고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안 그래? 어머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그건 미리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내가 이야기해? 네가 우리 엄마한테 직접 물어봤어야지. 난 말을 안 했을 뿐 거짓말은 한 적이 없어. 너 정말... 내가 충고 하나 하는데 그냥 우리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평타는 칠 거야. 그러니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살면 돼. 아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빨리 자자 자기야. 너 같은 인간이랑은 1초도 같이 있기 싫어. 저는 신혼신고를 한 날 바로 각방을 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한 헬시댁의 서막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너 지금 좀 와야겠다. 어머님? 아니, 넌 시애미 목소리도 모르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무슨 일 있으세요? 일단 와. 당장 오라고. 전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해서 잠옷을 입은 채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왔니?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잠을 못 자겠다. 왜요? 무슨 일이신데요? 이불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이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구나. 나 저 이불 아니면 못 잔다. 지금 이불 좀 빨아. 지금요? 지금 새벽 3시인데. 시애미가 이불 때문에 못 자겠다는데 새벽이 어디 있니? 그리고 요즘 세탁기가 빨지 네가 빠니? 당장 빨아. 이불이 한 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불장 문을 열면 차고 넘치는 게 이불인데 꼭 이 이불을 이 새벽에 덮어야 한다는 시어머니. 이건 정말 절 엿먹이려고 작정을 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주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어머니의 호출은 시도 때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너 뭐하니? 집이에요. 그래, 집에서 탱자 노니까 좋지? 내 아들 돈 벌어 온 거 쓰면서 말이야. 어머님, 저도 다음 달부터 회사 나갈 거예요. 아니, 여자가 살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딜 나가? 회사? 기가 막혀서.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제정신이냐고? 어머님, 회사 복귀는 라이 씨랑 이미 상의된 거예요. 난 들은 바도 없고. 우리 집 법도에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치맛바람 날리며 일 같지도 않는 일 하는 거 절대 용납 안 된다. 알겠니? 어머니 진짜... 잠만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해라. 집에 먼지가... 너는 시애미가 이런 먼지투성이 집에 사는데 미리미리 와서 청소도 하고 그런 머리는 안 돌아가니? 내가 꼭 이렇게 전화를 해야 알아듣는 거니? 머리를 왜 달고 다니는지 원? 전 정말 화가 났지만 친정엄마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 꼭 참았습니다. 바르나, 시어머니는 다 그래. 네 동생 장가 갈 때 나도 시어머니가 되면 아마 저럴걸. 사부인 좋은 분 같더라. 그러니 시집 가서 잘해.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저는 시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본체에 만취하더니 일거리를 가득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내가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서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 그러니 여기 나물 다듬어서 좀 무쳐라. 아, 싱겁게 해야 하는 거 알지? 어머니, 나물은 아직 무쳐본 적이 없는데요. 너 지금 장난하니? 네? 네 친정엄마가 너 박사까지 시킨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데 박사까지 할래가 나물을 못 무친다고? 너 지금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맞지? 아니에요, 어머님. 지금 당장 요리책을 사서 보든 인터넷을 뒤지든 6시까지 나물 다 무쳐놔. 알겠어. 박사과정에 나물 무치는 법도 있나요? 전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9가지의 나물을 매일 먹어야 한다며 저를 매일 불러 나물을 다듬고 무치는 일을 매일매일 시켰습니다. 이제 나물이면 진절머리가 나서 열흘이 됐을 즈음 헛구역질이 날 정도였습니다. 나물 누이에는 주말도 이어졌습니다. 주말이면 남편은 꼭 어머님 집에 와서 밥을 먹었죠. 그날도 전 어머님과 진짜 꼴도 보기 싫은 남편 놈을 위해 밥을 했습니다. 식사 다 됐어요. 그래. 아들, 어서 먹자. 우와, 고기 반찬. 아들이 오니까 불고기를 볶으라고 해서 볶았는데 시어머니는 남편 한 입, 시어머니 한 입, 아주 서로 꿀이 떨어지면서 쌈을 싸주며 먹더라고요. 아니,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고기를 먹다뇨. 그런데 정말 저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게 한 일이 결국 오고야 말았습니다. 저도 밥을 떠서 식탁에 앉으려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밥그릇을 보자마자 던져버리는 겁니다. 인연이 어디? 네? 네가 감히 이 밥상에서 밥을 먹는다고? 어머님, 너 어디 CM이랑 겸상을 하려고 드는 거냐? 너 미쳤어? 어머님, 제가 무슨 이 집 식모인가요? 아니면 노예예요?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 벌어온 돈으로 사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지? 어디 감히 시어머니 머리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고 있어 이것이. 당장 꺼져. 안 꺼져? 당장. 전 너무 치욕스러워 그 자리를 급히 달아나 버렸습니다. 내가 왜 저런 인간을 만나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런 미친 모자와 왜 가족이 됐는지 제 발등을 찍고 또 찍고 싶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겐 절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갈 데가 없었고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친정엄마에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고, 그냥 군기 잡는 거야. 시집살이가 원래 그래, 바르나. 아니야, 엄마. 정말 둘 다 미쳤다니까. 나 정말 시집가서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 인간이랑 신혼 첫날부터 각방 썼고 나 이혼할 거야. 이렇게는 못 살아. 바르나, 그 사람들도 너 하기 나름이야.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잡고 네가 솔선수범 모범을 보여봐. 그러면 네 시어머니도 도서방도 달라질 거야. 엄마 부탁이다.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만 참고 안 되면 엄마가 해결해 줄게. 응? 우리 딸.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할 약속은 절대 하지 않는 친정엄마. 저는 친정엄마의 간절한 부탁을 받아들였고 다시 지옥 같은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었죠. 어머님, 제가 좀 철이 없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왜? 시애미를 한 대 칠 것처럼 그러더니 왜 금방 꼬리를 내리셨을까?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에휴. 전 정말 저 두 모자를 2단 옆차기로 날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친정엄마의 말대로 딱 한 번, 진짜 딱 한 번만 참아보자고 결심을 하고 다시 시어머니의 노예가 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부르기 전에 시댁으로 출근해 청소하고 빨래하고 온갖 집안일을 하루 종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에 칭찬은커녕 오히려 제가 한 집안일에 대해 지적질만 늘어갔습니다. 아니, 이거 닦은 거야, 만 거야? 야, 네 눈엔 이게 안 보이니? 깨끗한 것 같은데 다시 닦을게요. 한 번만 더 이런 얼룩이 보이면 여기 있는 그릇 다 꺼내서 닦아야 할 거다. 내 말 명심해. 알겠어? 그렇게 참고 또 참았는데도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지 않은 현실을 마주한 날,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날도 저는 두 모자를 위해 밥을 차렸고 전 따로 밥을 떠서 차디찬 베란다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베란다 문을 벌컥 열고는 제 밥그릇을 또 던지는 겁니다. 전 겸상도 안 했는데 왜 또 이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어머님, 햅쌀 사서 아들 주려고 해놨더니 어디 네가 그걸 처먹어? 네가 먹어야 할 건 이거야, 이거. 그러면서 제 얼굴에 무언가를 던졌습니다. 전 너무 아팠고 얼굴에 피가 났죠. 제 얼굴에 상처를 낸 게 무엇인가 봤더니 냉동실에 넣어둔 찬밥이었습니다. 전 이건 아니다. 이건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그 찬밥을 다시 던져버렸습니다. 아이고, 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어머니나 드세요. 그리고 저 지금 이 시간부로 이 지옥 같은 도시집안 며느리 자리 내놓을 겁니다. 안 해요. 절대 안 할 겁니다. 정신 나간 아들이랑 아주 행복하게 잘 사세요. 전 그 길로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제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누구야? 인연이 나가긴 어딜 나가 있지. 전 머리채가 잡힌 채로 집 안으로 끌려왔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약속이나 한 듯 저를 방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문 열어! 문 열어! 너는 도령님한테 혼 좀 나야 해. 거기 있는 게 네가 살 길이니까 얌전히 있어. 도령님? 저는 저를 가둔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신당을 방불케 하는 무서운 그림들이 가득했고 방 가운데는 도령 옷을 입은 한 남자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도령에게 바치기 위해 여러 가지 장난감이며 물건이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충격적인 것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미쳤어. 정말 다들 미쳤다고. 그곳엔 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고 제 생일과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딱 봐도 내가 이 집 제물로 들어왔구나를 실감했죠. 저는 너무 무서워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말 제 손에 멍이 들 때까지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온갖 욕설뿐. 저는 말 그대로 감금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왜 이게 이제 생각났지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바로 경찰서에 말이죠. 경찰서죠? 저 지금 시어머니와 남편이 절 방에 가둬두고 있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제발. 감금이요? 네, 제가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절 이상한 방에 가둬두고 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경찰은 일단 알겠다며 출동을 했고 그토록 기다리던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누구야? 헉, 엄마, 경찰인데? 뭐? 아이, 천연이 돌았나. 그때 마침 방문이 열렸고 전 시어머니 손에 이끌려 거실로 나왔습니다. 너 죽고 싶어? 당신들 다 끝났어. 경찰한테 다 말했다고. 그래, 어디 누가 이기는지 해보자. 아들, 문 열어라. 전 시어머니의 그 당당한 태도에 이게 뭔 일인가 했고 남편은 저를 일으켜 세우고는 어깨 동무를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과 마주한 순간 전 너무 놀라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제 등 뒤에 칼을 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무슨 일이시죠? 아니, 아내분이 감금이 됐다고 신고를 하셔서요. 당신 그랬어? 전 말 잘못했다가는 이 자리에서 죽겠구나 싶어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아까 저랑 좀 투닥투닥거리다가 갑자기 방으로 가더라고요. 저한테 단단히 토라졌는지 이런 장난을 다 치고. 당신 정말 이러기야? 정말 무서웠습니다. 옆에서 남편은 양의 탈을 쓴 채로 세상 좋은 사람처럼 연기를 하고 있고, 뒤에선 시어머니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제 등에 칼을 대고 있는 이 상황. 전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이런 일들 많아요. 부부싸움 좀 하시면 뭐가 그리 분하신지 신고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들도 좀 봐주세요. 업무가 너무 많아 힘들답니다. 저 두 분 얼른 화해하세요. 부부싸움에서 득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까 아내분이 이상한 방이 있다고 하던데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드디어 살았다 생각했습니다.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왔고 방문을 하나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감금된 그 방문을 향해 왔고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경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여기 편찮으신 어머님이 계세요. 치매가 있으셔서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너무 놀라세요. 뭐라는 거야? 저는 저 말도 안 되는 연기를 보고선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악마가 있다면 저런 모습일까 하고 말이죠. 아내분이 좀 오버를 하셨네, 보니까. 그럼 저희는 갑니다. 전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는 경찰을 바라보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치고 싶었지만 전 할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제가 감금을 당했던 방은 오직 시어머니와 남편만 들어가는 비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신혼 초 청소를 하려고 그 방문을 열려고 했다가 시어머니한테 혼쭐이 났습니다. 야, 어딜 들어가? 청소 좀 하려고요. 이 방은 건들지 마. 문고리라도 잡았다간 너 각오해. 알겠어? 전 무슨 보물단지라도 숨겨놨나.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이 두 미친 모자의 정신을 지배하는 이상한 공간이란 걸 감금된 이후 알게 됐습니다. 경찰 신고 후 전 오직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말이죠. 핸드폰도 빼앗기고 외출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요? 벌써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추석이 다가오기 전부터 벌써 겁이 났습니다. 또 얼마나 절 부려먹을까 하고 말이죠. 명절이 다가오니 정말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연락이 안 되는 걸 분명히 걱정하실 텐데. 그리고 이 지옥을 벗어나 엄마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과 20명이 먹어도 남을 정도의 제사장을 보고 와서는 제 앞에 던졌습니다. 알지? 음식은 정성이다. 조상님에 대한 예를 갖추고 정성껏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 도령님 음식은 따로 해야 한다. 꼼수 부리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도령님? 시간이 갈수록 시어머니와 남편은 자신들만의 신이라며 도령님이란 이상한 신을 모셨고, 접신을 했다며 갑자기 서로 때리지를 않나, 하루 종일 문을 열어놓고 있지를 않나 미친 짓이란 짓은 다 하고 있었죠. 명절 때 그 도령님에 대한 믿음은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제가 음식을 하는 동안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이상한 주문을 외우면서 하루 종일 그 방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방문을 열고 나와선 절 무슨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 집안 말아먹으련. 너는 도시 집안의 평생 노예가 돼 네가 지은 죄를 갚아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추석 전날 저는 그렇게 수시로 매를 맞으며 음식을 다 해야 했고 어떻게 해서든 도망칠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현관문을 교대로 지키는 두 모자 때문에 탈출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과 둘러앉아 하하호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텐데 저는 추석날도 도시 집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만든 제사 음식을 차리려는 순간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는 무언가 곧 일이 터질 듯이 아주 급하게 울렸고 저는 불안감과 왠지 모를 기대감에 현관문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아니, 명절 아침부터 누구야? 엄마. 왜? 누군데? 장모님. 뭐? 엄마? 정말 저희 엄마라고요? 전 정말 너무 놀라 두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저 문이 열리면 전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두 사람을 밀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너무 그리운 우리 엄마. 엄마가 정말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엄마는 절 보자마자 끌어안으셨고 제 얼굴을 만지셨습니다. 엄마가 딱 한 번 참으라고 한 게 너한텐 죽을 죄를 지었구나. 엄마. 너는 엄마와의 약속을 지켰어. 이젠 엄마가 너와의 약속을 지킬 때가 왔구나. 엄마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거실로 들어와 남편의 따귀를 있는 대로 때렸습니다. 이 미친놈, 어디 감히 내 딸을... 아이고, 장모님. 아니, 이 여편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에게 손을 올리자마자 친정엄마는 그 손을 잡아 비틀어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간 고함을 지르며 발악을 했습니다. 이거다. 이거 안 놔? 너 저기 도령님 안 보여? 너희 둘은 저주를 받을 거야. 도령님의 자식인 나와 내 아들에게 감히 이런 짓을 해, 감히. 도령님, 그래. 그렇게 너희들이 섬기는 도령님, 내가 그 도령님의 엄마 천하 할매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친정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갑자기 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친정엄마의 본격적인 복수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천하 할매가 말하느니 그 간사한 혀로 한 여자를 꼬드겨 인생을 망친 이놈. 남편은 너무 놀라 울기 시작했고 급기야 다리 사이로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소변을 지를 정도로 너무 놀란 남편. 천하 할매에게 손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빌고 또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천하 할매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벌 받겠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가 용서를 구한다 해도 그 죄는 씻기지 않는다. 바로 네 애미가 너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잡기다. 몰랐느냐? 시어머니는 잡기란 말에 소스라치게 놀랐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노려보며 자기 엄마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 때문에 내가 벌을 받게 됐다고. 아니야. 엄마도 아니지. 잡기야, 잡기. 응? 소금 어딨어, 소금? 남편은 부엌으로 가 소금을 가져왔고 시어머니에게 소금을 있는 대로 퍼부었습니다. 잡기야, 응? 물러가. 이 자식이 미쳤나? 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천하 할매님 말 못 들었어? 엄마는 잡기야. 내 인생 망치는 잡기라고. 아이고, 천하 할매님, 제 아들 죄는 제가 다 받을 테니 제발 제 아들만을 살려주세요. 제발요. 너희는 굴러온 복을 걷어찼다.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아느냐? 하늘이 내려주신 아이다. 그런데 도령님을 보신다는 것들이 귀한 아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무덤을 팠구나. 너희의 죄를 벌하기 위해 내가 이 육신을 빌려 여기까지 왔다. 죄를 조금이라도 덜고 싶다면 이 아이를 놔주거라. 알겠느냐?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다가와 울며 불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다 아가야. 내가 미쳤나 봐. 내가 이렇게 기인이 우리 집에 찾아온 줄도 모르고 이런 짓을 하다니. 아유 미안하다. 미안해.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이거 다 엄마가 시켜서 한 거야. 나는 정말 자기한테 이러기 싫었어. 다 엄마가 조종한 거라고. 아유 아니야. 나는 그럴 마음이 절대 없었다. 널 제물로 삼자고 한 건 바로 이 자식이야. 난 널 데려오지 말자고 말렸어. 진짜야. 개소리 집어치우시고 이 손 당장 안 놔요? 전 캐리어 가방을 꺼내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전전긍긍하며 제 뒤에서 어쩔 줄을 몰라 했죠. 그때 친정엄마가 나타나 남편의 뒤통수를 있는 대로 갈겼습니다. 에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모르겠느냐? 네? 더 이상 이 아이는 도시 집안 며느리가 아니다. 붙잡는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거라. 그러면 네가 상상하지도 못할 지옥을 맛볼 테니 알겠느냐? 아이고, 예, 보내겠습니다. 아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저를 멸시하고 구박하던 남편이 맞나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렇게 결혼하자고 매달리더니 이렇게 자기 집에 노예로 부리려 했다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짐 다 쌌어? 네가 뭔 상관이야? 정말 미안해 정말. 근데 나 벌 받으면 어쩌지 자기야. 나 너무 무서워. 네가 죽고 못 사는 도령님이랑 너네 엄마랑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내가 겪은 만큼 너도 지옥을 맛봐야 해. 내가 천하 할매한테 꼭 그것만은 되게 해달라고 빌 테니까. 아유 자기야 제발. 저는 친정엄마와 같이 캐리어를 끌고 나오며 다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위풍당당하던 시어머니는 온 얼굴에 마스카라가 번진 채 혼이 빠져 있었습니다. 전 다시 시어머니에게로 다가가 한마디 날렸습니다. 미진현 씨, 제발 앞으로는 미친 짓거리 그만하고 똑바로 사세요. 만약 당신이 또 며느리를 본다면 그땐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그대로 기절해버렸고 전 친정엄마 손을 잡고 그 지옥을 빠져나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 전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천하 할매는 뭐고 여긴 어떻게 찾아온 거야? 엄마는 네가 보이지 않아도 늘 너를 지키고 있어. 그런데 이번엔 내가 조금 늦어서 미안해. 엄마, 근데 내 연기력 꽤 괜찮았지? 오스카가 울고 갈 판이었지. 우리 엄만 진짜 히어로야. 나의 진짜 영웅. 전 그 이후 다시 회사로 복직해 제 삶을 다시 찾았고 현재는 과장 진급을 앞두고 있답니다.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라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믿고 잘 살아간다면 당신을 구해줄 히어로는 꼭 나타날 거라고 말이죠.